자, 일단 독서도 한번 가볼까? 일단 독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 첫 번째 세트부터 한번 가보자. 예술. 일단 독서는, 자, 일단 요걸 좀 봐봐. 자, 올해 6평과 올해 9평의 공통점이 뭐냐면, 적절, 10개, 10개. 10개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 작년 6평은 7개, 작년 수능 7개. 7개에서 10개로 되면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모르겠어. 일단 적절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문학에서도 적절 어떻게 풀어? 정답 생각하고 핵심 바로 가지. 독서도 어때? 핵심 바로 때리는 문제가 뭐 해줬단 얘기야? 많아졌단 얘기지. 이 얘기는 쉬워졌단 얘기, 어려워졌단 얘기야? 쉬워졌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독서에서 내가 좀 어려웠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디테일이 아니라 진짜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핵심에 집중하자. 그래서 첫 번째 세트에 가나 세트를 딱 열고 나면 약간 심장이 뛰어야 돼. 어떤 심장이 뛰어야 돼? 일단 4번 적절 동그라미. 그럼 4번 핵심을 묻겠다는 거야. 핵심. 그럼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보자. 일단 지금 9평이 끝났잖아요. 9평을 들어갈 때는 핵심을 보자고 들어가지만 9평이 끝났지. 그럼 역으로 말하면 4번의 정답이 뭐란 얘기야? 그게 평가원이 생각한 핵심이란 얘기지. 5번의 정답이 뭐란 얘기예요? 평가원이 생각한 핵심이지. 6번의 정답 핵심이지. 다 적절이잖아요. 적절 동그라미, 6번 적절 동그라미. 그리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5번은 답을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이거 선택지 보고 하나씩 제치는 순간 끝납니다. 왜? 난 답을 모르고 지금 고르고 있다는 뜻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풀 필요가 없어요. 너무해?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답을 모르니까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5번은 답을 생각하고 들어가서 바로 골라야 되고요. 6번도 답을 바로 골라야 되는 겁니다. 적절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자, 배가 아프다가 휴지기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핵심에 집중하시면 되니까. 7번이 사실 더 까다로운 문제예요. 7번이. 왜냐면 7번은 노분과 인지적 낯설음에 대한 개념보란 얘기네. 오케이. 잠깐만. 7번은 쌤이 우리 그 시험 직전에 독서 반드시 나온다. 뭐가? 선후관계 나온다. 집중해라. 면, 경우, 때, 시, 따라, 수록, 만을 잘 봐야 된다. 요 순서 뒤집는 거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여러 개 나왔는데 일단은 인지적 낯설음에 대해서 이 지문 속에 읽다 보면은 화살표가 난리 납니다. 다 난무합니다. 다 방향성이야. 다. 얘가 되고 이 방향성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걸 내겠다는 뜻인 거야. 인지적 낯설음은. 그리고 나서 선지를 봤더니 문제는 수반되다는 단어를 알까? 약간 불길할 거야. 수반되다는 단어 모를 것 같아. 하지만 속어법으로 풀겠지. 수반되다는 단어는 모를 건데 속어법으로 답을 고르겠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 일단 수반되다 무슨 뜻입니까?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따르다. 그러면 5번 선지를 봐봐. 5번 선지 어디서 낸 거야? 정답 5번이지. 자, 5번을 틀린 것은, 자, 5번을 틀린 거 수반되다는 단어를 몰라서 틀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수반되다 오늘 알면 되지.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뭘까? 쌤, 저는 5번 같은 걸 출제할지 몰랐어요. 이게 충격인 거야. 왜냐면 5번은 이거 늘상 나옵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인지적 낯설음의 핵심은 지금 선후관계, 방향성이 다야, 이게. 그러니까 7번, 5번 옆에. 자,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이성이 나오는 거니까 감각이 먼저잖아. 그래서 선후관계 뒤집혀서 정답이 5번인데 5번 옆에다 크게 적자. 선후관계 딱 적어놓고 단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후관계를 놓쳤다라는 그게 월등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걔는 수능 때 100% 출제돼. 오케이?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이제 8번은 뭐 잠시 후에 한번 가보자. 일단 이 세트는 내가 만약에 읽고 나서 머리에 정리가 안 됐다. 봐봐. 일단 이 세트 읽었을 때 일단 사람이 요 정도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자, 그리고 수빈 이렇게 나오지. 김수빈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외국인이라고. 자, 그래서 요 인물들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인문 핵심은 언제나 주장 한 줄이지. 일단 이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 크라카우의 주장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스스로 연습해봐. 내가 이 사람의 주장 한 줄을 말하지 못한다? 그럼 난 주장을 모른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 주장 한 줄은 한 줄을 포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말이 길어. 말이 긴데 핵심은 하나야. 그 하나를 찾지 못하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걸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1문단 들어갈 때 늘 이 독서의 가장 기본적 패턴 첫째. 중심화자 찾는다. 어디서?
일문단에서 중심화제를 찾는다. 중심화제 찾고 플러스 뭐 한다? 예측한다. 예측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특히나 인문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의 견해, 주장, 생각, 평가원은 견해, 주장,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론, 설, 주의, 논변, 사상, 사람 이름. 다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같은 거야. 칭의가 똑같아요. 그 하나의 주장 한 줄씩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번 세트가. 주장 한 줄 파악이 할만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웠다면 빨리 그거 연습하셔야 돼. 왜냐면 그것만 잘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내겠다는 뜻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독서에서 해도 독서가 내가 좀 약하고 어려워도 과거를 생각해봐. 17 그 당시 선배들, 그 선배들의 피땀을 모르지. 그 선배들의 독해력은 정말 어마무시했어야 합니다. 일단 뭐 지문 길이 지금 이게 말이 돼? 옛날에 한 지문이 이만했는데 이제는 지금 2개잖아, 그치? 굉장히 짤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원이 발표한 그대로 낸 거야. 그게 되게 명시적으로 지문의 정보 그렇게 무겁지 않게 낸 거란 말이죠. 핵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능 때 진짜 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 더 가능성 높습니다. 문학은 선지 판단, 독서는 진짜 핵심과 패턴, 출제 포인트. 그러면 얘들아, 일단 첫 문단에 자, 첫 줄에 바로 가보자. 영화는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대. 빨리 화살표. 벌써 선후관계로 시작하잖아. 뭐가 먼저?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되는 겁니다. 화살표 체크. 자, 그래서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되게 가볍지, 주장이. 그럼 다음 문단 가보자. 그럼 다음 문단에 일단 첫 줄에 바로 사람 나와요. 크라카우어. 이 사람의 주장은 뭘까? 한 줄이야. 이 사람 주장은 영화에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지. 근데 플러스 이념도 들어가 있어. 이게 끝이지? 이념도 들어가 있어.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념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에 동그라미 별표 한번 쳐봐. 예를 들어가 보이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빡 떠올라야 될까? 예를 들어라는 건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자, 일단 예를 들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되는 단어는 대응이에요. 그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똑같이 할까? 이념이 내포되어 있어. 예를 들어 내포되어 있지?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 매칭하셔야 되는 건 매칭. 자, 주로 얘들 사례를 들어준다는 얘기는 앞에서 개념 주고 이 개념이 사례에 그대로 대응되는 건 1대1 매칭되는 건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 머리에 없으면 사례 읽어도 몰라 어차피. 개념이 있어야 사례랑 그대로 매칭할 수 있거든. 여기서의 개념은 이념입니다. 이념. 이념은 안에 내포돼 있어. 예를 들어 내포돼 있지? 이거잖아. 그럼 가자. 자, 이면 뭐가 내포돼 있어요?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현실 도피 퇴행적 심리에다 밑줄. 왕정복고 바란 정치적 이념 밑줄. 이런 게 내포돼 있어. 를 그대로 물어본 게 4번의 정답 2번이지. 2번 보자. 자, 크라카워는 이러한 이미지에 불순하다고 여겨진 이념을, 이념, 방금 봤던 거. 퇴행적인 심리와 현실 도피 퇴행 심리와 왕정복고의 이러한 정치 이념입니다. 이게 불순한지를 묻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답 몇 번? 2번이지. 그럼 2번이 물어본 건 뭐야? 이 세트는 어차피 다시는 시험에 안 나와. 항상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얘는 끝났어. 사실 나의 손을 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수능 때 나한테 뭐 물어볼 건데? 그래서 수능에 중요한 정보가 뭔데? 중요한 정보 뭐야? 지금 4번에 2번은? 그래서 주장 한 줄, 개념 뭐 해라? 사례 대응해라. 보세요. 개념이 그대로 사례 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지. 이 얘기는 2번 반복한다는 얘기지. 근데 문학에서 반복이 뭐야? 강조지. 강조가 뭐야? 내겠다는 거 아니야. 중요하니까 2번 강조하고 있죠. 아무데나 사례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나와? 그러면은 얘들 영어는 좀 다르지. 영어는 for example 하면 점핑하자 빨리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아직도 그러나? 요새도 그래요?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뭐 점핑어 들어가요. 근데 국어는 절대 아니다. 국어는 반복하네 이거 무조건 낸다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4번 옆에다 빨리 적자. 2번 옆에다 적자. 개념, 사례, 1대1 대응, 강조, 무조건 출제 이렇게 적어놓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4번 누구나 다 쉽게 맞히지 않아요. 나에게 몰입하셔야 돼. 내가 틀렸으면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집중하고. 그럼 다음 문단 가면 자 이제 두 번째 사람 제임슨입니다. 제임슨의 주장 한 줄 찾으면 끝납니다. 자, 제임슨의 주장은 제임스는 영화의 서사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려고 했어. 그럼 화살표 보여? 서사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거죠. 서사에서 사회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오늘날의 사회는 너무나 파편적이고 너무나 조각이 다 나 있어. 너무 표피적이고 다 쪼개져 있어. 따라서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이 돼.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 면에 표시했어. 근데 면 동그라미다. 이 정보에 집중해야 돼. 그럼 만약에 현재를, 한마디로 현재라는 사회는 너무나 분산적이라 지금은 파악이 안 되는데, 만약에 현재를 역사처럼 볼 수 있다면, 조건, 결과가 중요하다니까, 조건과 결과가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결과, 우리 사회의 총체적 양상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하면 돼. 자, 따라서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 마치 과거인 것처럼 이미 이전의 역사인 것처럼 서술한다. 이렇게 뭐해? 사회를 이해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러한이라는 말은 잡아주는 말이고요. 요약 정리해주는 말입니다. 앞에 얘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5번 문제 바로 풀자. 이러한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것도 해당한다. 주장 딱 한 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제임스는 주장은 뭐야? 서사의 역사화를 통해 한마디로 현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면, 현재를 역사처럼 볼 수 있다면 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 이건 미래도 똑같아. 그럼 이 얘기는 뭐겠어? 답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얘기는 뭐야? 미래도 과거처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지. 그게 답이지, 5번에. 그럼 답을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미래를 과거처럼 봐야 돼. 나머지 눈길 줄 필요조차 없어요. 빨리 나의 정답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야. 2번이 정답이지. 눈길 주면 안 된다. 답을 생각하고 들어간다. 이미 답은 결정되어 있다. 그 답을 찾는 걸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면. 나머지 선지 전혀 의미 없어요. 1, 3, 4, 5번은 안 봐도 된다. 자, 일단 나로 한번 가보자. 그럼 나에서도 주장은, 자, 일단 첫 줄 한번 바로 가볼게요. 첫 줄. SF는, 자, 개념 정의. SF라는 건, 자,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이러한 예술인데, 자, 해야 될 건 한번 해보자. 일단 네 번째 줄에, 모두 동그라미. 얘들 모두 중요하게 보였어? 모두 100%란 뜻인데 중요하게 보였습니까? 여기서는 답이 아니었으나 바로 뒤로 넘기면 바로 모두가 답이 됩니다. 그치? 100%는 무조건 출제 포인트예요. 모두, 모든, 만 이런 것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항상은 100%. 여기 집중해야 돼. 자, 모두 과학적 사실 X, not A, E, X. 왜 굳이 이래, 평가원이? 아니, 맞는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아니란 얘기를 항상 하지? 내려고. 되게 단순해요. 내려고 하는 거요. 그래서 얘들 이 부분들은 각인하는 게 좋아. 우리가 이제 독해할 때, 우리 알잖아. 우리 독해할 때 이제 지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으면 결국 우리가 선집한다 할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혹은 그 부분이 그래도 머릿속에 이 흐름이 잡혀있다면 가서 확인해서 정답을 골라내잖아요. 이 정보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야 돼. 어떤 정보가? 진짜 중요한 정보 많이 남아야 돼. 중요한 정보가 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진짜 중요한 정보잖아.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쌤 대체 독서에서 뭘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뭘 중요하게 봐야 돼? 내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내는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야 우리가 중요 정보들을 기반으로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지문을 읽어냈구나. 이게 머리에 잡히잖아. 그리고 얘들아, 사람의 머리가 소설을 읽을 때 스토리는 머리에 잘 들어온다. 근데 독서는 잘 안 들어오지. 왜 그러냐면 사람의 머리 기본적으로 서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독서 지문은 서사가 아니야. 논리적인 글들은 서사가 아니야. 일단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 SF라는 거 말인데 친구가 이렇게 말해. 그럼 친구 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친구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친구 말은 왜 뭐냐면 서사가 있거든. 나는 어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여기서 이런 일이 있어서 다 스토리야. 그러니까 쉬운 거야. 근데 독서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가 첫 번째 서사, 두 번째 또 뭐가 확 오는 줄 알아, 사람한테? 이 독서집은 이런 건 사실 내일 되면 다 까먹지, 우리가. 솔직히 기억 안 나잖아? 근데 뭐는 오래 가는 줄 알아? 이미지는 엄청 오래 간다? 그래서 사람의 이미지, 사진 이런 게 진짜 잔상이 오래 가요. 우리가 독서 읽을 때 왜 동그라미 표시하고 왜 X 표시하고 왜 인덱스 처리해놔? 빨리빨리 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머리에 남기는 거야. 이거 절대 아니구나. 모든 사실 이거 절대 아니구나. 개연성이구나. 이게 사람의 뇌과학적으로 이 정보를 머릿속에 더 길게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까지만 길게 남기면 돼? 2분만 남기면 돼요, 머릿속에. 그지? 길게 남길 필요도 없어. 2분 정도 남기면 돼. 그때 적극 이용하는 게 바로 서사와 이미지인데,
서사라는 건 얘들아 그래서 패턴이 있는 거야. 아, 인문지문 이렇게 흘러가지? 일문은 예측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지라는 게 알아야 정보 잘 들어오는 거야, 그 머릿속에. 이미지 마찬가지. 아닌 건 아니다 표시하는 이유가. 면에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아, 이거는 내가 보는 과정에 머리에 더 정교하게 남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적극 활용하는 게 좋아. 자, 얘들아, 그래서 이미지. 자, 그래서 X 딱 표시하시는 거예요. 자, 1문단에 그래서 모두 과학적 사실 X. 자, 바로 밑에 과학적 진위 X. 이거 절대 아니고 개연성이야. 동그라미. not A but B라고 하잖아. 그치? 국어 중요합니다. not A but B. 둘 다 출제예요, 우리에게는. 자, 2문단에 드디어 이제 수빈 나옵니다. 그럼 수빈의 주장에 들어가보자. 자, 네 번째 줄에 수빈의 주장은 드디어 노붐이 나와요. 자, 노붐. 딱 봐도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뭐겠어? 노붐이 뭔지 개념 정의를 봐야 되는 거야. 자, 노붐이 대체 뭘까? 자, 노붐은 당대의 것들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이 바로 노붐이야. 자, 동그라미 일단 개념 정의 보셔도 됩니다. 대상을 이퀄 노붐. 오케이. 일단 개념 정의 별거 없어. A가 이거야 라는 설명 모든 것들 다 개념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붐은 7번 문제 풀어야 되니까 집중해야지 이제. 자, 라틴어로 새로움. 오케이. 라틴어로 새로움이란 뜻이 노붐이고 일회적 놀라움 X.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니까 안 중요해? 아니지. 이거 가지고 페이크 내는 거지. 그치? 일회적 놀라움 아니고요. 지배적 요소야. 동그라미. 자,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보이거든? 얘들아, 자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뭐가 보여? 쉼표 보입니까? 얘들아, 쉼표 동그라미. 얘들아, 쉼표 중요하게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면경우 때시 따라서록 만처럼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쉼표입니다. 쉼표, 거나 뭐야? 나열된 정보들이요. 일단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된 정보가 왜 중요해? 일단 7번에 1번. 자, 1번 뭐요? 나열된 정보 중에 하나가 그냥 기대로 써있지. 자, 2번, 3번 다 어때요? 나열된 정보가 그냥 그대로 써있습니다. 쌤, 여기서 노붐이 어차피 이게 끝이잖아요. 여기선 그렇지. 여기서는 노붐은 이런 거야 끝. 그걸 그냥 그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다른 지문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나열된 정보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나열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해? 가장 기본적으로 90%는 쉼표로 설명합니다. 이게 보이는 순간 나온다 이거. 첫째 이런 뜻이구나. 둘째 이런 뜻이구나. 아, 이 정보들 나열하고 있구나. 이 무조건 낸다. 이 부리부리한 눈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흘러가나 보다 그게 아니라 뭘 내는지가 중요하다니까. 우리한테 평가원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일단 나열된 정보를 지나가잖아. 엄청나게 후회하게 된다. 나열될 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붐은 첫 번째 지배적 요소야. 두 번째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 요소야. 또한 나열의 표지야. 또한 세 번째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야. 이게 바로 노붐이야. 그래서 7번은 사실 속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나열된 정보가 그대로 써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다음 문단.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지적 낯설면 이거 무조건 뭐다? 선후관계다. 얘들아, 다음 문단 봐봐. 자, 수비는 SF가 현실의 반영이라 말하는데, 자, 하나, 둘, 셋, 얘들아, 네 줄 밑에, 자, 이처럼, 그럼 지금부터 정리하자.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인 낯설음을 촉발한다. 선후관계 표시하죠. 뭐가 먼저입니까? 차이가 있는 현실, 그치? SF의 현실이 먼저 그 세계가 인지적인 낯설음을 촉발하는 거야. 화살표 보이지? 자, 이거 뒤집어 놓겠다는 느낌이 빡 온단 말이죠. 선후관계 중요하다, 지금. 자, SF에 등장한 대상은, 자, 바로 밑에, 친숙한 대상을 낯설게 느끼게 하는데, 이러한 낯설음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고, 화살표 보여? 다름이 낯설음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작품이 다름을 유발하는 거예요. 다 화살표야. 그러니까 얘는 보자마자, 와, 이거 섞어버리겠다. 이거 순서 바꿔버리겠다. 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선후관계가 1순위니까. 낼 수밖에 없다. 자, 두 줄 밑에 인지적 낯설음에 따라서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상적 성찰에 도달하는 거야. 화살표 할까? 뭐가 먼저야? 감각이 먼저, 그 다음 이성적 성찰이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으로 봤더니 예상대로 써 있는데 예상 못한 수반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걔는 알아놓자. 자, 그래도 나머지 소거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그래서 선후관계는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6번 문제 얘들 풀어야지. 6번 문제는 자, 그럼 바로 얘들 보기로 한번 가보자. 자, 다음의 입장의 A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머리에 이 생각해야 돼. 빠르게 한 줄 정리해야 된다.
쭉 펼치면 안 되고요. 의도가 뭔지를 확인하고 바로 뭐 해야 돼? 지금 평가라고 했지. 근데 평가라는 건 종류가 몇 개? 평가 자주 나오지? 평가라는 건 뭘 하라는 얘기야? 평가는 정확하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있어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만약에 적절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평가가 다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건 인정해. 근데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통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적절이지. 핵심 딱 하나지. 그럼 핵심 딱 하나니까 긍정평가겠어? 부정평가겠어? 부정평가겠지. 그게 둘의 핵심적 차이겠지. 핵심은 당연히 둘의 차이점이겠죠. 그러면은 주장 한 주씩 찾으면 진짜 끝날 거란 얘기야 이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뭐 공차를 보자. 그건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문제 유형 의도부터 들어가는 거야. 6번에 마지막 줄에 바로 주장 가자. 6번의 마지막 주장. 자, 현실 문제 해답은 현실 너머엔 없어. 이게 주장이지. 현실 넘어가면 해답 없어. 자, 일단 그러면 A로 하자. 수빈의, 자, 일단 마지막 주장. 자, 수빈의 A의 주장 하나입니다. 마지막. 현실 너머에서 이상 세계를 탐색하자. 이게 SF라는 거야. 현실 너머에서 이상을 찾자. 그럼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야, 현실 너머엔 없어.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그걸 설명한 걸 바로 들어가셔야 된다. 일단 그러면 그걸 설명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애들은 그냥 완전 딴소리 하고 있어. 자, 답의 근처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답 몇 번?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야. 현실 넘어? 야, 그런 건 없어. 정답 5번이지. 일단 다이렉트로 들어가셔야 돼. 8번이다. 8번은 잠깐만. 8번 1번 정답 바로 가봐. 1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당연히 뭐예요? 1번 선지에? 이면이지. 이면. 일단 이면이라는 게 중요해. 이면이 뭔데? 이면이 뭔데? 첫 번째 사람 주장의 핵심이었지. 이면. 심지어는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또 잡아줬죠. 그럼 이면이 머리에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8번 들어갈 때 1번은 이념은 뭐냐면 안에 내포돼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콘크리트 잔해가 다 더 뒤덮여 있는 건 대놓고 그냥 콘크리트 잔해가 막 있는 거잖아. 이 면이라는 것과 연결 안 되잖아. 개념 정의 틀렸잖아요. 그 이면은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 중요하잖아. 1번을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 면이 중요하다는 게 머리에 없었다는 뜻이야. 이건 확실해요. 그럼 이 면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주장 하나. 첫 번째 사람 주장 하나가 머릿속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 그걸 강조해서 2번 강조했는데 그것도 내가 지나갔다. 2번의 힌트를 내가 지나쳤다. 안 지나치면 됩니다. 그리고 정답은 일단 1번. 어렵지 않아 이거는. 주장에 내가 집중하자. 자, 일단 넘겨보세요. 자, 일단 두 번째 사회지문도 인문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일단 인문 볼 때는 적어도 사람은 안 지나가지. 주체는 안 지나가죠. 근데 사회에서 왜 이렇게 주체를 많이 지나가지? 일단 이 사회를 읽었을 때 주체가 총 몇 명이야? 주체가? 일단 경제, 법. 자, 법과 경제는 아니지만 오늘은 일반 사회에 가깝지만요. 자, 언론이지만 일단 법이나 경제가 이제 수능 때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 법, 경제 나올 때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주체를 따라가시는 겁니다. 주체를 마치 소설처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일단 법이라는 게 나 혼자일 때 의미가 있어. 눈을 뜨니까 지구상에 나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초록불에만 건널 거야? 아니지. 왜냐면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법이 없어. 이제 무법지대인데 나 혼자니까 어차피. 경제. 나 혼자인데 막 돈이 없는데 굶어야겠다 막 이럴 거야. 그냥 먹으면 되잖아.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최소 법이랑 경제는 뭐냐면 최소 2명 이상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주체를 구분하지 않는다? 마치 소설은 인물 안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야. 자, 이 사회에서 핵심은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째, 문제 해결 패턴인 거 봤지? 1문단 핵심이 문제점, 해결 방식, 공공저널리즘 나옵니다. 그러면 해결 방식이 중요해 안 중요해? 그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번에 5번 틀린 사람들이 뭘까? 10번에 5번 보자. 언론인의 전문화, 밑줄. 언론인의 전문화는 뭘로 보여 이게? 5번이 지금 답이잖아요. 언론인의 전문화는 제도 절차가 없지? 라는 거 확인했지. 5번은 제대로 골랐다는 얘기는. 제도 절차는 설명 안 했지? 그러니까 5번 답이지 하고 넘어갔어. 잘했어. 근데 수능 때 뭐 할 거야? 이 10번에 5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능에서 난 이거 낼게라는 그 중요 정보의 의도는 뭡니까? 몰라요? 몰라? 그럼 오늘 맞히는 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야? 수능 때는 그건 또 한번 가서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대담하다. 아주 대담해. 얘들아 봐. 언론인의 전문화는 누구의 뭡니까 이거? 첫 번째 사람의
해결책 자체예요, 지금. 중요 정보야? 이거 놓치면 수능 때 놓치는 거야. 오늘 5번 맞히면 뭐 할 거야? 수능 때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 5번 옆에다 빨리 적자. 해결 자체인데 이걸 안 봐? 이게 출제 포인트 자체가 되는 거야, 지금. 자, 이제 언론인의 전문화. 그래서 지금 이 세트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 주체 역할이 어때? 완전 달라. 그래서 이 세트는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요. 선지 판단 되게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까다롭게 더 낼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더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수능 때는 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 주체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았다? 수능 때 굉장히 위험하다. 거기 집중해보자. 자, 그 사람들의 주장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치? 자, 리프만, 듀이, 로제니드만 쌤이 어제 새벽까지 이걸 하느라고 렌으로 보였는데 로제니드라고 이게 로제니고요. 마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1문단 가자. 1문단에 자, 문제의 상황이 뭐야? 항상 문제는 피밀 꽂듯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뜻이야. 문제가 뭐야 대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자,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 괄호, 이퀄, 공중의 개념 정의입니다. 공중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야. 대중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공중과 괴리되고 문제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때? 사람들이 뉴스를 기피해. 지금 뭐가 문제예요? 뉴스를 기피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 상황은 공중이 뉴스를 기피해. 이에 대한 대안, 해결책으로 공공저널리즘이 등장합니다. 에서 딱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당연히 공공저널리즘이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예측하고 들어가는 얘기야. 그럼 이 문단 가보시면 자,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공중의 관계에 대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잠깐만. 이 문단 첫 줄에 벌써 뭐가 보여? 주체 둘 보입니까? 언론이 있고요. 공중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론과 공중의 관계가 뭘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봐. 첫 번째 리프만 나왔지. 그럼 리프만의 주장 읽을 때 그냥 읽어, 이걸.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이들에게 있어서 언론과 공중의 관계는 뭐지?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야지. 자, 그럼 이제 리프만의 주장. 공중은 바로 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공중이 뭔지, 언론이 뭔지를 봐야 되고 그들의 관계까지 봐야 돼요. 일단 공중 괄호. 공중은 누구냐면 고정관념에 틀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또한 공중은 누구냐면 전문 지식이 부족해. 진짜 개무시하네. 그지? 자, 이렇게 공중을 생각해. 자, 따라서 그는 객관적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 괄호 주체 나왔네. 지금 봐봐. 주체에 따라 역할이 달라요. 공중의 특징이 나오고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 언론이 이들을 가르쳐야 돼. 알려줘야 돼. 자, 봐봐 여기. 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어. 순서 보여? 근데 뭐가 먼저야? 언론인의 전문화가 돼야 언론이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공중을 가르칠 수 있어. 이게 주장 한 줄이지. 언론의 역할과 공중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인의 전문화가 바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뭐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해결책이야. 그러니까 지금 10번에 5번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언론인의 전문화라는 게. 자, 그럼 두 번째 사람. 반면 듀이는, 그럼 지금부터 듀이는 이제 어떻게 읽어야 돼? 공중과 언론의 관계가 뭐지? 각자 뭐 하지부터 일단 찾아야지. 듀이는 공중, 괄호, 합리적 존재로 봤다. 여기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던데.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지.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으로 봤다. 자, 그 합리적인 공중이라는 게, 자, 그들을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는, 기억 바로 가자. 11번 바로 가자.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일단 위해 동그라미. 여기 반응했어, 안 했어? 심장 뛰었어? 일단 위해 동그라미.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조건 나오겠지. 출제하겠습니까? 출제하니까 심장이 뛰어야지. 자, 위해려면 뒤에 결과.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조건이 필요한데 언론 괄호. 자, 언론의 역할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야 돼. 이들의 역할이야. 자, 그리고 공중의 역할, 또 공중 괄호. 공중은 그 공론의 장에서 요구를 제대로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야지만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해. 일단 그럼 11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정답 가볼게요. 정답 4번이지. 공중이 논의에 참여할 때 실현 가능해. 뭘 물어본 거야? 조건을 물어봤죠, 지금. 자, 이 유기적인 결합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중은 요청해야 되고
4번의 정답은 지금 공중의 역할인 조건을 그대로 물어본 건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도 있었던 거야. 언론이 들어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치? 왜냐면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답이 사실 2개잖아. 왜냐면 기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2가지. 언론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공중은 뭐 하면 돼? 그 장에서 제대로 자기 의견을 내면 돼. 그 중에 지금 공중의 역할을 낸 것 뿐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언론의 역할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이 묻고자 하는 건 뭐라는 거야? 2가지인 거야. 주체의 역할 봤어? 조건과 결과 봤니? 그거 출제할게 라는 시그널이에요. 그걸 써놓으셔야 됩니다. 수능 때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언론 앞으로 다시는 안 나와. 저널리즘 안 나오지만 이 요소들을 그대로 똑같이 출제할 거라는 게 6평, 9평이 반복된 시그널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로젠에 따르면 자 로젠의 주장도 비슷하지. 공론의 장에서 공중이라는 건 잠재적 참여자고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면 돼. 자, 좀 내려가 보자. 자, 이제 12번의 정답 얘들 가보자. 자,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얘들 6번째 줄 가보자.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not A. 아니지만,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 만으로, 어때? 이게 의미가 있어. 그럼 12번의 정답 바로 가자. 정답 4번이지? 자, 공공 저널리즘 추구하는 목적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현되지 못했다고 보겠습니까? 땡이지. not A.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해결책 안 될 수도 있어. 해결은 안 될 수도 있어. 공론의 장이 펼쳐지는 게 그게 핵심이야. 그것만이 핵심이야. 심지어 100%야. 그리고 정답 몇 번? 4번이지. 크게 써놓자. 뭐라고? 만. 이 단어가 수능 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오케이? 면, 경우, 때, 시, 따라, 수록, 반.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조건.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트들은 독서가 쉽다고 가져갈 게 없지 않아요. 쉬워도 내가 핵심을 보지 못하면 누군가에겐 전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봐야 될 거 제대로 봐야 수능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자, 마지막 기술로 좀 가보자. 기술이 좀 가장 까다로웠지? 자, 기술의 핵심은 일단 이 명제를 기억하세요. 시작이 끝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작이 끝이다. 얘들 기술 딱 들어갈 때 제일 먼저 1문단에 기술은 무슨 생각하고 들어가? 기술 쉬었으면 좋겠다. 얘들 무슨 생각하고 들어가? 기술 딱 들어갈 때 처음에 목적부터 찾아야지. 기술은 목적부터 찾아야죠. 얘들 모든 기술은 목적부터 시작하잖아.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쫙 나열되는 게 뭡니까? 쫙 원리 방법이 쫙 펼쳐지는 게 이게 지문 전체잖아. 자, 그러니까 기술의 가장 기본이 마이크가 가장 기본이야. 마이크의 내 목적이 뭐야?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킨다 이렇게 시작해.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겠어? 마이크가 어떻게 소리를 증폭시키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할까? 그때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 마이크가 소리를 증폭시키는 원리 따라가면 끝나는데 그 원리가 왜 복잡한 거야 대체? 얘들아 지금 마이크가 하나로 보여? 2개로 보여? 안과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마이크가 이게 하나인가? 얘를 열면 안에 뭐가 있어? 뭐가 많지. 그게 바로 뭐야? 구성 요소가 많지.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오늘은 얘들아 구성 요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뭐가 많았어 대신에? 개념이 좀 많았습니다. 개념을 하나씩 개념 정의 다 해주고 그걸 마지막에 묶어서 이렇게 압축합니다 하고 마지막 문단 정리하고 끝났거든. 그래서 사실 압축의 원리를 알면 이거 가지고 마지막에 17번 굉장히 폭력적으로 생겼잖아. 근데 그 친구 사실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거든. 그냥 원리 자체만 알면 그대로 그냥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약간 개념이 많이 나와서 나의 머리를 어렵게 만들어 놨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념 정의를 정리하는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특히 4문단이 그렇지. 4문단에 막 개념들 나오잖아. 그리고 개념이 그냥 나오지도 않지. 왜냐? 다 뭐랑 같이 나와?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이거에 따라서는 얘가 달라져.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봐. 이럴 경우에 달라져?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 다 조건과 결과입니다. 과학 기술이잖아요. 다 뭐야?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원리 순서로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요 순서를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그 조건과 결과, 이거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지점에 좀 더 집중하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정보가 뭔지 머릿속에 정리가 월등히 잘 명료하게 됩니다. 거기에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이 세트가 좀 까다로웠다면. 자, 일단 1문단에, 자, 1문단은 첫 줄 바로 가죠. 목적은 뭐냐면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 동그라미. 그럼 이제부터 어떤 내용 나오겠어? 이렇게 음악을 저장하겠구나 하고 나올 거야. 추금기의 원리가 바로 나옵니다. 요건 짧으니까 가능하지? 다음 문단 가보자. 이제부터는, 근데 봐봐, 1문단 읽었더니만 원리가 다 나오고 끝났어 벌써. 그러면 뭐야? 이제부터 어떤 내용 나올까? 1문단 읽고 아까 예측하라면서 1문단 읽었더니만 다 끝났지? 이렇게 음악 저장합니다. 아날로그로 저장합니다. 끝. 그럼 이제부터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알아 몰라. 느낌 와 안 와?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와? 무슨 느낌이 와? 이제부터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초기에는 그랬는데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는 돗자리 깔아야 되고. 일단 사실 1문단 딱 읽고 나면 다 끝났는데? 그럼 어디에 집중해? 그래서 문단이 바뀔 때 첫 문장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 문단부터 무슨 얘기를 할까를 봐야 되는 거야. 일단 이 문단의 첫 줄을 보세요. 그래서 현재는 디지털 신호로 이젠 받고 저장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앞에서 아날로그, 여기서부터는 디지털. 자, 세 번째 줄. 자, 정답 바로 가자. 모든, 에다 동그라미.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를 할당한다. 자, 15번 정답 3번. 어디서 출제했습니까? 방금 봤던 100%에서 출제했습니다. 100%는 100%다. 여기에 집중하자.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줄에 소리 크기에 따라, 따라 동그라미. 조건이네. 소리 크기에 따라, 그럼 결과를 연결해서 봐야 돼. 결과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하는 거야. 이거는 소리 크기에 따라서는 이진수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14번에 정답 선지 3번을 봐봐. 이 문단의 소리 크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니까. 근데 그 소리 크기가 압축에 관해서 변수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지. 그냥 이진수의 값을 달리한다 했지. 압축과 무관하지. 그리고 정답이 3번이지. 그지? 얘는 신유형이라 보기 사실 어려워. 왜냐면 우리는 지문 간의 관계를 당연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다만 소리 크기라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는 건 너무 확실하다.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면 걔를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교정하는 게 필요하다. 자, 다음 문단. 자, 그래서 다음 문단은 이제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들어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압축의 원리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4문단의 핵심은, 자, 3문단도 3문단도 두 번째 줄 봐. 청각 특성에 따라, 동그라미 또 조건. 청각 특성에 따라는 뭐가 달라지는데?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는 거야.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14번이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 정보가 맞아요. 자, 다음 문단에 한편 여기서는 이제 뭐만 잘 체크하면 돼. 개념을 체크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 줄에 차폐, 일단 첫 줄에 차폐 개념 체크, 두 번째 줄 차폐 음의 개념 체크, 그 다음 두 소리에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일단 수록 동그라미 조건,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는 쉬워. 그리고 주파수가 멀면 차폐가 안 일어나. 지금 잡아주는 게 뭔지 보이지? 주파수의 거리에 따라 차폐라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면 경우 떼시 따라 수록만. 자, 그리고 임계대역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늘 독서의 기본 단위는 개념 정의야. 임계대역의 개념 정의는, 자,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의 요 사이가 바로 임계대역입니다. 그럼 얘들 16번은, 자, 선지 포인트 바로 정리해보자. 1, 2, 4, 5번 얘들 묶어주세요. 1번, 2번, 4번, 5번 묶어주시고 다 개념 정의밖에 안 물어봤습니다. 개념 정의. 대단한 걸 묻지 않았다는 거야. 개념 정의 보면 맞힐 수 있는 게 1, 2, 4, 5번. 5번 정답이지. 5번.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당연히 차폐 안 일어나지. 왜냐면 임계대역의 개념 정의 자체가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사이니까. 그래서 정답 5번은 그냥 정의만 물어본 거고요. 일단 3번 선지는, 자, 3번 선지 요거 중요 정보 맞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끝까지 봐야 돼. 16번에 3번 일단 답이 아니지만 이거 중요 정보 맞아? 왼쪽 다단 밑에서 네 번째 줄 올라가 보자. 주파수에 따라 동그라미 다르지. 뭐가?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그럼 주파수 고음에서는 임계대역이 훨씬 더 넓어. 이게 주파수에 따라 다른 거야. 고음은 넓어. 뭐예요?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라는 조건과 결과로 그대로 잡아줬다야. 16번 3번은 조건과 결과입니다.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핵심은 마지막 문단에, 자, 요러한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뭐다? 임계대역 일단 쪼개, 차폐 문턱값 구해. 이 차이가 클수록 비트를 많이 할당해. 그 다음에 요 문턱값보다 소리가 작으면 그냥 제거해버려. 이 원리 딱 요 4개 가지고 요 선택지를 그냥 풀어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내용들은 복잡한 내용 아니고요. 이 문제는 하나씩 다 풀어본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약간의 산수 계산이 있긴 한데 요거는 말 그대로 산수고 이거를 다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압축을 어떻게 하는데 이 원리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좀 17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올해 이제 9평 우리에게 2달 넘는 시간 아직 남아있어. 9평을 통해서는 일단 반복적 패턴 내가 보지 못했던 출제 포인트 얘네들을 제대로 끌고 간다. 수능 때까지. 그 다음 변별력 애들 선택지에서 줄 거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수능까지 달려나가는 터닝 포인트를 삼고 최선을 끝까지 다하시면 됩니다.